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81선 라인은 이 완만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과 겹치는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치프 테크놀로지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제 5.2%가량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에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3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4월 3일 수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고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적어두었으니 분석 원하시는 종목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빠른 배속으로라도 한 번은 풀 영상으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대형주와 유망한 주식들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있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종목 하나하나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원래 제가 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영상을 못 올려드릴 뻔 했지만은 얼른 가서 마이크를 새로 사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95%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장 막판에는 밑골이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해 주었지만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살짝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오늘도 하락 시에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이탈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초록색 선 61선까지도 당분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 선 61선은 15,700선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어제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는 이 노란색 선 21선에 딱 걸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지금 나스닥과 다우존스 다 마찬가지로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단 라인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깨고 단기 조정을 시작할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날이니 유심히 잘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시장을 큰 그림에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QQQ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파란색 선 11선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파란색 선 11선을 아직은 이탈하지 않은, 만약 지금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을 해주지 않고 하락할 시에는 단기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으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11선을 깨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QQQ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2024년에 이만큼의 상승이 이 위에서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만큼의 상승폭이 나와줄 때는 한 달, 두 달간의 조정이 나와주고, 이와 같은 기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똑같이 이만큼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주봉에서 파란색 선 11선을 깰 때가 그 시작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작점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11선 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QQQ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QQ 일봉 차트도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만약 3일 동안 하락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서 단기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이탈을 보여주진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SOXX. 자, SOXX도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3일 동안 하락해준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깰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유심히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TQQ나 SOXL 다 하단 라인 만약 깨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50% 정도의 비중을 축소하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요즘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제가 TMF는 갈색선 121선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전 저점이 있는 38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MF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까지
안 좋게 나올 시에는 충분히 38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도 보시면은 지금 S&P 500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QQQ와 차트가 완전히 동일하죠. S&P 500도 주봉으로 봤을 때 이 11선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파란색 선 11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S&P 500도 만약 오늘 하락하게 됐을 때는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올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S&P 500도 50% 비중을 축소하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LA입니다. 자, 테슬라 어제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되었었죠. 인도량이 38만 7천 대로 예상치 하회를 하면서 어제 4.9%가량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38.7만 대는 컨센서스 대비 15%가량 하회하는 결과고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인도량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인도량이 예상을 하회한 이유는 독일 공장 화재가 있었고요. 홍해 이슈도 있었고 모델 3 업데이트 버전 램프업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로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도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기가팩토리 상해의 경우에는 주간 작업일수를 6.5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가장 급선무, 이 상승 추세 안으로 곧바로 복귀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는데 그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 역 N자형 하락 파동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큰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이 저항 라인이 돼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충분히 테슬라는 15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슬라는 역 N자형 하락 파동으로 떨어지고 있고 1차적으로는 150달러까지도 하락폭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 선 라인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분은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02달러입니다. 102달러 부분에서 2차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102달러까지 하락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을 결국 깨고 초록색 선 61선까지 조정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록색 선 61선까지 조정이 왔을 때는 저는 강력 매수 타점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초록색 선 61선을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750달러입니다. 하지만 기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초록색 선 61선도 그 기간 동안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엔비디아의 최저점은 813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813달러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파란색 선 11선과 겹치는 가격대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OOGL입니다. 자, 알파벳은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소송 합의를 위해서 검색 데이터 기록을 파기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월요일날 3%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도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보시면 다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알파벳 일부 비중 축소하고 갈 생각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여전히 노란색 선 2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존닷컴은 여전히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와주었고 곧바로 이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복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메타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해 나가시면은 큰 무리 없이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SFT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약간의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지만 장 막판에는 양봉으로 마무리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와주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단기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큰 추세로 봤을 때 당연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는 정말 수도 없이 좋은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이때 공유드렸었고 이 바닥권에서 또 한 번 매수 타점 공유드렸습니다. 지금 상황 마이크로소프트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지금 결국에는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도 깨고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단계 박스권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NTC입니다. 자, 인텔 어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재무 정보가 공개되었죠.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영업 손실이 예상될 거라는 정보가 발표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4.9%가량 하락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텔은 제가 갈색선 121선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선 481선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481선 라인은 이 완만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과 겹치는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까지도 하락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481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도 멤버십 영상에서 이 갈색선 121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선 61선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갈색선 121선에서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갈색선 121선 라인은 전고점 저항 라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U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지금 핑크색선 5일선 아직도 깨지 않은 상태고, 저는 핑크색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다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도 제 멤버십 영상에서 초록색선 6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말씀드렸고, 초록색선 61선에서는 21년도 전고점 저항 라인대와 겹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QCOM입니다. 자, 퀄컴은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관련 주 중에서도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퀄컴은 제가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은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은 상태입니다. 퀄컴도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도 지금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 하락할 시에는 핑크색 선 5일선을 깨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한 번 더 비중 축소를 하고 갈 예정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 라인에 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성향이 다들 다르겠지만 제가 웨스턴 디지털을 예로 들어보면 이러한 상승 추세로 결국엔 21년도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1년 후, 2년 후 주가를 100% 맞출 거라면 그 누구도 손실을 보는 사람이 없겠죠. 저는 큰 그림을 잡아가되 하루하루 그 큰 그림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나가면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해 나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분할로 수익 챙겨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시스템을 계속 공격하면서 지금 유가가 전고점을 향해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세계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종목 하나하나의 뉴스도 봐주셔야 되는 거고, 실적도 봐주셔야 되는 거고, 차트도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M 리서치는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한 번 더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오늘 내일 또 하락하면 21선 깨지게 될 수 있겠죠. ACM 리서치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여전히 강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증시가 안 좋았는데 월트 디즈니는 1.5%가량 상승해 주면서 나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란색 선, 21선 이탈하면서 저는 비중 축소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프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프 테크놀로지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제 5.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에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고점 가격대도 충분히 깨줄 수 있는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브매틱 지금 파란색 선 11선 이탈하면서 1차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2차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퍼브매틱도 제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바슈헬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슈헬스 컴퍼니 핑크색 선 5일선 이탈하면서 1차 비중 축소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노란색 선 21선까지도 만약 깨진다라고 했을 때 2차 비중 축소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바슈헬스 컴퍼니도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MTC입니다. 자, 샘텍도 만약 오늘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핑크색 선 5일선 깨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약간 비중 축소를 또다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샘텍은 제가 N자형 상승 파동 초입 부근에서 이때 공유 드렸었죠. 수익이 아니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정확히 양봉 만들어주면서 반등 중에 있고, 어제도 증시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여전히 제가 표시해둔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여전히 파란색 선 481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481선 위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ONQ입니다. 자, 아이온큐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약간의 또다시 힘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한 2, 3일 후에는 다시 한번 바닥권 다지면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겠죠. 자, 아이온큐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1, 2주 정도로 보고 있고, 다음 주에는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란색 선 481선 깨지 않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LTR입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결국에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록색 선 61선까지 조정이 1차적으로 나와주었고, 지금 초록색 선 61선은 전고점 저항 라인대와 겹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튼튼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양봉이 만들어졌고, 지금 단기 지표도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로 곧 전환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 없으신 분들은 지금 초록색 선 61선에서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도 상승 출발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 주셔야 되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 가시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분할로 수익 매도하고 나서 그 주식이 더 간다고 후회하거나 불안해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주식엔 수많은 좋은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바닥권에서 매수 타점 잡아 드릴 테니 못 먹었다고 크게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못 해드린 종목들은 또 내일 멤버십 영상에서 다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내일 멤버십 영상에서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는 종목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해드리는 종목들은 굳이 댓글에 달지 않아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제가 안 해드리는 종목들, 본인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다들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해 주시고, 영상 오늘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에 다들 행복한 부자 됩시다 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마이크 교체를 하였는데 지금 마이크 상태는 어떤지도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